안녕하세요. 엑스버제이입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이건 실제 제 목소리는 아닌 점 양해 부탁드려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엑스버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재밌게 봐주세요. 저의 영상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탱크에 관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릴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비즈니스 케이스 분석이 될 듯 합니다. 때로는 전망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기업 테슬라의 2분기 탱큐를 분석한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스토리 순서는 먼저 탱큐의 경영 환경, 그리고 재무제표의 기본인 인컴 스테이트먼트, 밸런스 시트, 캐시플로 순으로 들려드릴게요. 탱큐의 기업이 경영 환경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매분기 업데이트 해주고 있는 거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오늘 있었던 패드 발표를 생중계로 보시잖아요. 그 전에 성명 발표한 스테이트먼트 관련해서도 전과 대비 단어 하나까지도 어떤 말이나 뉘앙스가 바뀌었는지 비교하고요. 탱큐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경영 환경에 대해 전반적인 방향성을 항상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함축적이나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죠. 대부분 탱크의 표만 보시지만 이 내용을 잘 보셔야 해요. 전과 바뀐 점도 비교해 보시면 더더욱 좋고요. 거기에 기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Q2 탱큐에서 회사는 급변하는 무역 및 재정 정책으로 인해 자동차와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 아시다시피 $7,500 페더럴 텍스 리펀드 종료, USGEB 크레디트 종료, 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삭제 등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테슬라나 전기차 산업이 구축해 놓은 글로벌 공급망과 비용 구조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나아가 테슬라 차량의 수요와 수익성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지속적인 높은 이자율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현재는 이자율로 인해 약화된 구매력을 테슬라는 제로이자 프로모션으로 대응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한 이러한 급작스런 재정 및 무역 정책 변화는 중장기 계획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방향성의 변화는 없겠지만 시기의 변화는 생길 수 있죠. 특히 투자 부문에서요. 회사는 그 부분, 즉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환율에도 영향을 끼쳐 환포지션 관리도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EV 및 에너지 시장을 얘기하기에 앞서 회사는 수익성 있는 성장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포어더벨 기존 공장을 활용하여 원가를 낮춰 낮은 가격에 판매하더라도 수익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하고, FSD 기능 개선, 로바택시 서비스 오스틴 출시, 사이버캐브 출시 등으로 리얼 월드 AI 회사로 전환하여 양적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EV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OBBB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제 혜택 종료로 인해 단기적으로 EV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나 회사는 비용 절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의 경우도 관세와 인센티브 정책 변화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반면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 수요 측면에서 AI 인프라 확장으로 인한 에너지 부족 현상 등으로 수요 확대에 긍정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테슬라는 인센티브 감소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가격대의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여 가격 인하를 최소화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 측면에서는 중국 EV 경쟁자들의 부상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이 EV 모멘텀을 위해서는 긍정적이나 부품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그냥 엄살 같네요. 여하튼 EV 시장 경쟁 심화에 대해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AI 회사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OBBBA 법안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부분에서는 관세 및 정책 변화 등으로 적시에 부품 공급을 못 받거나 재무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다니엘 공급업체가 공급 중인 부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인 공급망 수직 계열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지난 분기 대비하여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중립적인 측면, 즉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경영 환경 장표들은 그락이 작성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Q2 재무제표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Q2 매출은 22.5달러 빌리언으로 전년 동기 마이너스 12% 역성장하였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16% 성장하여 턴어라운드 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7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토모티브 사업의 회복세가 있습니다. 뉴마델 Y 신차 출시에 따른 오스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대륙별 순차 생산 전략에서 글로벌 동시 생산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였는데, 뉴마델 Y의 램프업이 2분기 마무리가 되고 공급 정상화가 되면서 Q2 매우 16.7달러 빌리언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 16% 역성장한 기록이나 전분기 대비 매출이 플러스 19%로 반등한 점은 고무적입니다. 에너지 사업은 매출 2.8달러 빌리언으로 전년 동기 마이너스 7% 역성장하였고 전분기 대비로도 2% 성장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는 수주 산업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네이스러프 메거팩터리가 풀가동 중이고 상하이 메거팩터리는 램프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 하반기가 더더욱 기대됩니다. 서비스 매출은 3.0달러 빌리언으로 분기 최초로 처음 3.0달러 빌리언을 기록하였고 전년 동기 17% 성장, 전분기 대비 15% 성장한 수치입니다. 주요 원인은 역시 타브랜드의 슈퍼차저를 개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턴어라운드한 오토모티브 사업, 하반기가 더더욱 기대되는 에너지 사업, 슈퍼차저 오픈으로 성장 가도가 기대되는 서비스 매출이라고 보면 될 듯하네요. 반기 매출을 보면 오토모티브 사업 역성장으로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마이너스 11%로 감소한 41.8달러 빌리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도 에너지와 서비스 사업 모두 두 자리 수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큰 성과입니다. 또한 3분기가 기대되는 점은 오토모티브 사업이 마델 Y 저가형, 마델 YL 등의 신차 출시, 베스트셀러인 뉴 마델 Y의 공급 정상화, 30분의 9 US 페더럴 텍스 리펀드 종료로 인한 폴인 수요로 반등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4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단기적인 이슈인 점은 분명합니다. 오토모티브 사업은 중국 전기차의 부상과 대외 여건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어 구조적 전환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적 의견이나 어포어더벨 마델이나 마델 YL은 임시 방편용이고 FSD 구독률 증가, 로바택시 확산, 새로운 폼팩터 사이버캐브 출시 등을 통해 오토모티브 사업의 국면 전환이 필요할 것 같네요. 왜 일론이 강하게 자율주행과 사이버캡을 밀어붙이려 했는지 알겠습니다. 중국 EV 기업들 대비 완벽한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선 그들이 가지지 않은 걸 선점해야 한다고 느낀 듯해요. 에너지 사업은 이제 막 고성장 시점에 돌입했습니다. Q2에는 조금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기 기준으로 보시면 금년 상반기 매출이 작년 하반기를 뛰어넘었어요. 에너지 사업이 전통적으로 하반기에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한 결과지요. 또한 이 점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더군다나 하반기에는 상하이 메거팩터리 공장 램프업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네이스러프과 더불어 생산의 두 축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서비스 매출 또한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수처차저, 개방 효과까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가 더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여름부터 연말까지의 슈퍼차저 이용률이 더 높은 점을 고려하면요. 이 장표는 직전 12개월 롤링 매출인데요.
직전 12개월 롤링으로 매출을 보는 이유는 계절적 요인이나 수주 시기에 의한 매출 변동폭을 최소화하여 왜곡 없이 매출의 성장 추이를 보기 위함인데요. 오토모티브의 성장세가 하락하고 있지만 에너지와 서비스 고성장으로 일부 상쇄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은 이번 영상의 마지막 장표인 사업별 누적 매출 현황입니다. 오토모티브의 능선이 조금 완만해지려고 하는데 FSD와 로바택시의 확산으로 오토모티브 사업의 반등이 일어났으면 하네요.